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토론회니까요. 제가 후보님들 긴장 풀기 위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9월 16일. 예, 맞습니다. 내일인 9월 17일이고요. 그럼 9월 16일하고 9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2년 전 오늘이 ASF 의심 신고가 최초로 들어간 날이고요. 2년 전 내일이 첫 확진된 날입니다. 사실은 좀 즐겁진 않지만 의미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ASF 발생으로 5기 시군에 걸려서 261개 농장이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강화도, 파주, 김포, 연천 이 4개의 시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전두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님들한테 공동으로 모든 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년 전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ASF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 그 다음에 협회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당시 ASF가 우리 업계의 가장 큰 논란의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과연 후보님들은 뭘 하셨는지를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현재도 살처분 농가들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농가들의 현재 애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요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그럼 손세희 후보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기조연설에서 얘기했다시피 ASF 정책이 국가 방역 죄송합니다. ASF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우리 동남아에 계속 발생하고 있을 때 어떤 접촉에 의한 감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너무난 어떻게 보면 무지한 정책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게 4개 시군 261개 농가 45만 두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협회가 어떻게 보면 접촉에 의한 전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협회가 무엇을 했나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충남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 저는 구제역 때도 우리 현장에서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 임원도 아니고 먼 발치에서 어떻게 보면 카톡방에서 여러분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의 애로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갑자기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질병 전파를 위해서 국가의 SOP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 지역 단위 살처분 정책에 동조를 해주신 우리 5개 시군 농가한테 또 심심한 위로도 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입식이 지금 덜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살처분 농가들의 보상은 거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입식이 안 된 농가들이나 그리고 계속 현재 금전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한 60여만 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은 먼저 특별 금융정책 지원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2차적으로 이제 입식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추석 끝나면은 출하가 돼야 되는데 철원하고 제가 포천 도축장이 아마 그쪽으로 정부가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축장 체제를 수도권으로
수도권을 더 확대해서 도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종료들 들어왔으니까 이것으로 종료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어느 분이 제가- 계실까요? 제가- 예, 이기영 후보님. 예. 정부는 사실상 ASF가 발생하면서 모든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게 않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산 농가한테만 가혹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한에서 SLBM을 쏘았는데 핵을 터뜨린다고, 유독가스를 터뜨린다고 정부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한테는 2분간 숨을 쉬지 말아 해놔놓고 3시간이 지나도 숨 쉬라고 하지 않는 게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 계속 숨 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도 보면은 농가의 어떤 현실을 무시하고 산업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협회가 무엇을 안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참여해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역별 과도한 이동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강원 북부, 경기 북부뿐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농가들이 가격 폭락이나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갖고 소비가 촉진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경상도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다만 피부로 본인이 겪지 않기 때문에 자그마한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원 북부, 경기 북부의 농가와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느끼려고 노력하였고, 그 속에 처음 겪으면서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터 조치를 해야 되느냐, 멧돼지를 빨리 사육두수를 감축시키라, 울타리를 쳐라, 음식물 잔반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을 모두가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 안전지킴에 있어서 337만 원을 800두에서 1000두까지 해가지고 200두가 늘어날 때마다 20%씩 삭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전체 사육두수가 지금 2000두가 평균이 넘는데 평균 2000두에 337만 원 생계 안전 자금을 준다고 해도 10배도 부족한 그런 게 현실입니다. 강원도 농가들의 마음의 아픔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모든 농가들이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부를 찾아가서 해결해 주기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회 회장이 되면은 공감하고 제가 모르는 거는 물어서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손종서 후보님. 사실은 저도 2010년도에 구지역 때 저희 농장 2개를 싹 묻어가지고요. 아픔이, 그 당시 저는 사실 농장에 가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농장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상당히 트라우마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그런 게 ASF가 오는 걸 보니까, 아,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농가들의 그런 가슴은 아픈 거는 뭐 말할 부분도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국가가 방역을 못해서 우리 온 질병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농가한테 다 원인을 제공시켜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질을 농가가 다 책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8대 방역 시설도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이거에서 뭔가 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라고만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터지기 전에 유럽에서 이제 그 회장들 갔다 오니까 거기 가보니까 멧돼지 다 100% 잡는 걸로 하고, 저희가 갔다 와서 그런 보고를 다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환경부가 안 해요. 농림부도 안 하고. 터지고 나니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사실은 할 일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최대한 하는데도 이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힘을 합쳐서 될까 말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6천호도 안 되는 사실 힘없는 협회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 방향에 뭔가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회원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앞에서 선봉장이, 제가 회장이 된다면 진짜 열심히 해서 책상 뒤집거나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 아픔을 스스로 우리가 공감도 하지만은 저희가 아마 성금을 거뒀습니다. 100원 그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는 자조금에서 그 미리 띄워서 적립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저희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 겪었던 일이라 누구 못지않게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협회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저 협회에서 우리 모두가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우리 농가들 스스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입니다. 예, 다음 장성원 후보님 한 분 남으셨네. ASF 때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애로사항하고요. 그동안의 문제점, 대응의 문제점을 제가 저는 여쭤봤습니다. 2011년에 돼지 다 묻고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이 자살도 하고 눈물 나는 일도 아직까지 또 ASF까지 겪으면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같이 겪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뭘 했는지,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잉 대응, 벗어난 SOP, 우리들의 건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협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협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 무시하고 결국은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고립 정책을 썼어요. 정부에서 오는 그 공문에 철원 고립 딱 써 있습니다. 고립이 추라 안 해주고 똥 안 빼주면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묻고 싶어서 묻었습니까? 이준길 사회자가 20km 밖에 있는 걸 묻고 싶어서 묻었습니까? 사료 한적시켜 똥 안 빼줘 추라 못하게 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과잉이고 SOP고 기준이고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점은 멧돼지 포획 자금도 같이 걷어주시고 다 고맙고 그렇긴 한데 우리만의 그 강원도,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이쪽만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었다는 그런 서운함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잘못한 거는 이제 정부가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우리 협회장도 바뀌면 지금보단 달라지겠죠. 그래서 백서를 발간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목소리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네 분 후보자분들이 답변하셨는데 오늘 패널 분들이나 각각의 다른 후보들께서 반박 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후보자님 네 분들이 제가 질문한 거를 충분히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패널 분들께서 그런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마이크 있으셔야 돼요. 예. ASF에 대해서 뭐 제가 좀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ASF에 아니 저기 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예, 질문을 간단히 하시고요. 어느 특정 후보한테 한 분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보다는 뭐 한 주제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성훈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ASF 대응에 대한 최초의 청와대 시위가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돈협회나 정부가 같이 질병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ASF에 대한 최초 시위는 홍성에서 4월에 있었는데 한돈협회나 정부가 했었던 최초의 ASF 방위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ASF가 거의 발병 직전에 최초 회의가 있었던 걸로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협회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현장에 있는 생산자보다
뒷북을 치셨는데 충분히 대응하셨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충분히 말씀을 대응했다고 한 드렸습니다.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협회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협회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만큼 노력을 한 거는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 그 질문에 그 표현에 대한 수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추가 질문하실 분? 예, 예. 뭐 당사자시니까 현직 철원 지부장님이시기도 하고. 예,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 간략한 질문은 다 들어도 좋고요. 근데 뭐 가능한 한 한 분을 오늘 지명을 해서 후보자 네 분 그 소견문 발표하는 거 잘 들었고요. 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ASF 상황 2년 동안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우리 사회자께서도 ASF를 화두로 던지셨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저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ASF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초기 대응이 좀 과했다. 또 농가의 책임을 다 전가한다. 또 우리 한돈협회가 사실은 뭐 이게 전국 한돈인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현실을 저희들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준길 그 사회자께서 거론을 했는데 해당 지역 농가의 애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애로점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른 시각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공을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달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해당 지역 농가들 사육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시설 재투자 꿈도 못 꾸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보동 갱신 제때 못하죠. 출하, 모돈 도축, 뭐 자돈 이동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ASF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지역이다 이런 또 이유로 인해서 큰 자본의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해당 지역은 한돈 산업의 그 기본 인프라가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료회사에서도 농장에서 돈이 필요한데 돈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요거는 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좀 방안이 있으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체 다 듣고 싶으세요? 싶어요. 예, 예. 예, 예. 그럼 이경 후보님부터. 예, 그 대응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면은 그때 당시는 다들 모르는데 조금씩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ASF에 대해서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저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보니 우리 강원북부와 경북부가 너무도 잘 견디내고 그런 거를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SOP는 사실상 구제액에 관련된 모든 공통된 SOP입니다. 그래서 지금 ASF는 접촉하지 않으면은 위험도가 낮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SOP를 우리 한돈협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북과 강원북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출하 문제와 그다음에 분뇨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8대 방역 시설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농가는 사료 출하와 그다음에 분뇨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고 출하 부분에 정부가 권역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꼭 그렇다 그러면은 안성이나 양주에다가 도축장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 자체에서라도 빨리 작업이 모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한돈협회가 발생 실무 당사자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ASF는 비건 강원도의 경기 북부에 한정된 인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미국 농무성에서는 에스파 관련된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업계에서 올해 수입을 해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지금 올 연말쯤이면은 미끼 백신까지 건육 백신 검주사 놓고 그런 게 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하루 빨리 도입을 해서 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를 협회가 더 연구하고 그런 거를 빨리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어느 분이 하실까요? 예, 손정석 후보님. 그 ASF가 사실은 발생하면서 협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 농림부 그 장관이 거의 뭐 저희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요. 제가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서 그 ASF 터지고서 그 사후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하고 지금 검역원장하고 농림부 장관하고 그 농가족하고 몇 번 회의했는데 검역원장 한마디도 안 해요. 도지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장관이 끝까지 떨다 끝까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양반 참 우리하고는 참 안 맞겠구나 하는 게 결국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선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북부와 남부와 또 밑에는 온도차가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협회에서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농림부에 가면은 통일된 의견을 가져와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 같아요.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도축하는 문제도 보니까 전에 이제 충남하고 구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우리 농가를 열어줘도 행정 쪽에서 전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체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언어가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히 자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밀어서 논리적으로 가서 풀면은 풀릴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전에도 보니까 각 행정자치 지방자치다 보니까 지방자치 쪽에서도 이게 서로 견제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벌칙에 이제 여기 충남도 같은 경우 도의회장님이 또 풀 문제 그런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관의 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진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역 SOP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SOP를 짜가지고 그 진행대로 하면은 앞으로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나 봅니다. 사실 경기도 뭐 우리 남부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누구의 문제일 수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풀어가면은 풀리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어느 분이 하실까요? 예, 장성훈 후보님. 네, 비슷한 의견들인데요. 우선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먼저 다 묻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돼지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그 강원 북부나 그런 데서 아주 고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SOP를 무시하고 있고 새로운 SOP를 만들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도 무시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들의 작태를 계속 공격을 하거나 합리적인 수긍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억울한 게 돼지다 묻고 막 1년, 2년씩 있는 사람들 아직도 8대 방역 시설 운운하면서 돼지 못 넣게 하는 공무원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 60몇만 원 받고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상 체계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또 8대 방역 시설을 잘했다고 못했다고 어떻게든지 그걸 미리 사고 나고 나면 꼬투리를 잡아요. 그렇게 사후 약방문 감액하기 위해서 보상 조금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보다 닭의 경우에 양계의 경우에는 방역 등급제를 일부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A급이다. 여기는 A급이면 혹시나 걸리더라도 감액을 안 한다.
그래서 철저히 한다. 이런 것을 미리 방역 등급제 같은 거를 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억울한 농장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방역 지도가 행정 지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형이나 어떤 그 인프라, 사료 회사, 그다음에 사료 공장, 도축장 이런 것과 연관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종돈과 인공수정센터도 합리적으로 이동을 하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손세희 의원님. 이게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큰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들이 계속 혼란에 겪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도 그렇고 SOP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안 지키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역 정책도 그렇고 지금 어떤 우리나라 국가 정책 전면을 보면은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농가의 책임 위주 전가 정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8대 방역에 대해서 문제점, 정부가 할 역할은 저는 그 광역적으로 광역 울타리, 외부 울타리 정도는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 것이 방역을 위해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내부의 일은 농장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외부의 역할은 정부가 국경 반영이나 큰 틀은 정부가 책임져야 생각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구제역이 확산될지 모르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떤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문제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것이 농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수입국에서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통들, 뭐 돼지 입식하신 분들도 지금 출하 문제, 그리고 입식 못하신 분들은 어떤 그 생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이런 매뉴얼을 우리 스스로 짜서 정부에 제시를 해서 더 이상 농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공약집에 나와 있지만은 그 한수이북에서 그 생계 피해 보상 관련해서 소송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도나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에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단단히 그 정확하게 그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해서 농가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